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강연의 연설을 맡게 된 2학년 1반 나원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강연에서 제가 말할 얘기의 주제는 인문학이요, 인문학. 인문학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인문학 하면은? 재미없어요. 네, 재미없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인문학이라고 하면은 10명 중에 9명은 이런 생각을 한 경우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인문학 하면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왜요? 어려우니까요. 어렵고 재미없고 이게 대체 뭔 소린지 하고 그런 게 인문학이어서 요즘에는 인문학의 위기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예시를 몇 개 들어볼게요. 여기 문과분들 계시나요? 문과분들?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안 보이긴 하지만 꽤 뒤에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문과 가실 분들도 이렇게 대학교 학과를 가실 텐데 문과학과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학과, 가장 취업 잘 되는 학과 어디일까요? 네, 경영경제가 가장 잘하고 경영경제 가는 사람들이 와, 경영 같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럼 경영 다음으로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로 잘 나가는 학과는 어디일까요? 네, 많이 나오는데 좀 추려보면은 사회, 법률, 뭐 교육 그런 거겠죠. 그러면은 문과 계열 학과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고 인기도 없고 취업도 없고 가면은 거기 대학 간판 따러 가냐 이런 얘기 듣는 학과는 어느 학과일까요? 네, 인문, 철학, 뭐 미학과, 신학과 그런 학과들이죠. 통폐학 여기까지 처해 있는 게 바로 대학교에서의 인문학의 현실입니다. 그럼 조금 이번엔 다른 걸로 가볼게요. 서점인데 요즘 서점에서는 대학교랑 다르게 인문학 열풍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여기 정의란 무엇인가 이것도 있고 뭐 강신주 로제아 이런 사람들을 필두로 해서 인문학이 서점가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인문학이 대학교에서는 비인기 과목이고 그런데 서점에서는 인기 그런 현상을 받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인문학이 딱 여러분 앞에 있으면은 뭐야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 앞에서 인문학을 말하고 있는 저도 인문학이 뭔지는 잘 몰라요. 아직 배운 지 2년, 3년밖에 안 됐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인문학을 조금은 더 안다는 그런 생각으로 TEDx를 빌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인문학이 뭔지 한번 알려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인문학을 소개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추려봤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1번 무엇이 인문학인가, 2번 왜 인문학인가, 그리고 3번 어떻게 인문학인가, 이 세 개죠. 네, 세 개의 질문을 통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인문학입니다. 인가입니다. 그 인문학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전이나 위키백과 같은 데 찾아보면은 문사철,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기본으로 해서 인간과 인간의 삶 또한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학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대략 정신이 멍해지면서 안드로메다로 떠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 나름대로 인문학은 이거다 라고 좀 말을 하고 싶어서 망치를 빌렸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망치. 왜 망치일까요? 왜 인문학이 망치일까요? 두 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카프카라는 사람 아시나요? 카프카? 네. 모르는 사람은 갑자기 일어나니까 사람이 벌레가 돼서 와 멘붕 이러는 소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변신이라는 소설의 작가가 바로 이 카프카라는 사람입니다. 카프카는 이런 말을 했었어요.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부숴버리는 도끼여야 한다. 되게 의미깊죠. 이거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니체라는 철학자인데요. 코스염이 되게 크고 아름답죠. 이 사람은 신은 죽었다라는 명언으로 유명하고 여기 보시듯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할 줄 아는 더럽게 긴 책의 제목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읽어야 할 책은 다음과 같은 책이다. 읽기 전과 읽은 후가 세상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책 또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안겨주는 책.
이 두 사람의 그런 말들을 통해서 저는 인문학이란 인간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는 학문이다. 설명을 해볼게요. 좀 옛날 드립이지만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기에서 강연을 하는 저나 강연을 듣고 있는 여러분, 뭐 인터넷으로 보실 분들 모두 사람이고, 또한 인문학은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 또한 사람의 삶, 사람이 어떻게 사회를 이루는가, 이런 거에 대한 학문이고, 또한 그 인문학의 광범위한 범위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어서 이걸 멋있게 표현하면 인식의 전환, 생각의 전환, 빵!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저한테 와서 야, 인문학이 대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인문학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뭐 카프카 말한 것처럼 도끼로 부셔버릴 수 있는 그런 학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드보이에서 이 망치 갖다 사람 후려치는 것처럼 인문학이란 망치는 우리들의 생각을 확 후려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문학을 배워서 생각이 확 전환됐어요. 망치로 깨부셨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에 뭐가 있을까요? 그 하기 전에 물 한 잔 먹고 갈게요. 목이 타가지고. 두 번째 질문할 차례입니다. 왜 인문학일까요? 왜 우리한테는 인문학이 필요할까요? 제가 아까 전에 인문학을 망치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망치가 사람 머리통 치라고 만든 거예요? 아니죠. 망치 왜 만들었어요? 망치가 왜 필요해요? 네, 못 받고 고치고 만들고 뭐 보수하고 그러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인문학이냐라는 질문에서는 이 위에 있는 망치로 이렇게 깨부수는 그런 거를 예로 들었다면 왜 인문학이냐라는 질문에는 망치로 뭔가 고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기말고사를 보면서 충격과 공포에 빠져 있을 때 고려대학교에는 이런 대자보가 걸렸어요. 아는 분들 아시죠? 안녕들 아십니까? 네, 우리 사회가 진짜 안녕한지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들고 있는데 국정원 선거 개입, 쌍용차 사태, KTX 민영화, 밀양 송정탑 사태. 야, 우리 정치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쟁점인데요. 제가 지금 안녕들 하십니까를 예로 드는 것은 뭐 정부가 잘못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안녕들 하십니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안녕들 하십니까는 대자보 현상에서 사람들, 전문가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본 것은 드디어 20대 청년층이 정치, 사회에 관심을 가졌구나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뭐 조금이라도 신문 읽으세요? 신문 안 읽으시는 분들은 뭐 뉴스라도 좀 보세요? 저는 지금 우리 뭐 10대, 20대 그런 청년 세대가 약간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왜 인문학이냐라고 묻기 전에 사회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조는 분들 좀 깨워주시고요. 우리 사회는 완벽한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부터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이 모이고 있는 사회도 완벽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파생되는 사회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인문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사회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그런 해답이고, 또한 이거를 통해서 사회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우리나라의 여러 혁명, 운동, 시위들에도 인문학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19 혁명 예를 들게요. 4.19 혁명에서는 프로 유명한 김수영 시인이 4.19 혁명을 좀 비판하는 어조의 시를 쓴 적이 있고, 유신 반대 운동할 때는 언론인이었던 리영애 선생님께서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쓰면서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바꿔놨고, 또 몇 년 전에 있었죠. 촛불 시위에서도 뭐 촛불 소녀로 대표되듯이 고등학생,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이 나와서 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인문학이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망치가 혼자서 고치는 거 봤어요? 망치가 혼자서 막 뚝딱 만들고 뭐 고치고 하는 거 보지 못했죠? 망치가 쓰이기 위해서는 망치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고,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고치려면 인문학을 쓸 수 있는 사람, 즉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 하면은 인문학은 우리 사회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 나의 생각이 옳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또한 이거에서 파생돼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요것은 잘못됐고 요것은 고쳐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또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라는 실천 의지를 가진다면 또 뭔가 좋은 방향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생각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새로운 세상, 어떤 좀 지금보다는 더 좋은 세상 그런 것이 올 거라 생각하고 저는 그 방법이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인문학일까? 라고 묻는다면 인문학은 세상을 좀 더 옳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인문학이라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혹시 이 중에서 야 인문학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 강연에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연을 마치기 전에 어떻게 인문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토대로 이 강연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인문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인문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왜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사회는 잘못된 점이 많을까?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왜 여러분들은 내 인문학 강의를 듣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분명히 세상이 좀 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 인문학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롤에도 인문학이 있을 수도 있고 상속자들에도 인문학이 있을 수 있고 찾으면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가 끝나더라도 한 번쯤은 인문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한 좀 더 나아가면은 책도 찾아보고 인문학 강연도 들어보고 선생님들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어쩌면 인문학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인문학이 대체 뭐냐? 인문학은 어떤 학문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생각을 바꾸고 또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제 강의는 이제 끝인데요. 끝으로 제가 이 강의 이름을 나는 인문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단 내가 인문학 하고 싶어서 나는 인문학이고 또한 제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도 인문학 또한 우리 세상 모두가 인문학이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에서 이 강의의 제목을 나는 인문학이라고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원영이었습니다.